안녕하세요. 레미제라블 라디오 사막에 뜨는 별입니다. 작년 4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던 레미제라블 라디오가 1년을 맞이했고 오늘 어느덧 마지막 편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바쁜 현대인들의 작은 숨이 되고자 했던 저희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길 바라봅니다. 몇 년 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요. 우리에게는 장발장이란 이름이 꽤 친숙할 겁니다. 저도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제목은 익히 들었지만요. 그저 빵을 훔쳐서 19년이란 감옥 생활을 한 장발장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주교 덕분에 변화된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어요. 영화를 볼 때도 장발장이라는 인물의 서사보다는 배경음악에 더 마음이 끌렸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 장발장이란 인물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혁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프랑스혁명, 시민혁명,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여러 시대적 변화에는 언제나 혁명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알아볼까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 이렇듯 혁명이란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19년을 감옥에서 지냈던 장발장은 디뉴의 주교를 만나 인생의 혁명을 맞이합니다. 주교는 장발장이란 나그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였지요.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은 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교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은그릇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주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관용을 베풉니다.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도 함께 주었다면서 경찰로부터 그를 감싸주죠. 그리고 장발장에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당신은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은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잘못된 생각과 어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장발장 안에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환대와 사랑은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문득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부정하게 번 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말합니다. 그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혁명 말입니다. 삭개오에게서 보듯 자기 혁명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 즉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삶의 변화란 곧 나를 넘어선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장발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장발장에서 수감번호 24601로, 24601에서 마들렌 시장으로, 다시 9430번으로, 르블랑으로 말이죠. 전과자라는 황색 통행증에 묶여 거짓된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그의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들킬까 걱정했을 것이고 자신을 집요하게 뒤쫓는 자베르 경감에게 잡힐까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훗날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장발장이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는 늘 가난한 이들을 향한 베품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그러한 사랑은 코제트를 향해 극대화됩니다. 매춘부가 되어 딸을 먹여 살리려다 병에 걸려 죽고만 판틴의 딸 코제트를 자기 딸로 삼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코제트를 향한 사랑은 어느덧 그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 초기 그 시대의 혁명꾼들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정부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시대가 던져준 혁명뿐 아니라 장발장을 통해 또 다른 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평생 심판을 다짐하며 장발장을 쫓았던 자베르 경감마저 장발장이 베푸는 용서와 사랑에 무너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의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코제트와 사랑에 빠진 마리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자기 정체를 밝힌 장발장에게 실망을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편견을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장발장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발장은 황색 통행증이라는 평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었던 주교의 환대를 통해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코제트에게 무한한 사랑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을 찾고자 했던 장발장은 죽음을 앞두고 그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그의 묘비에는 어떠한 장식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은 레 미제라블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하층 계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로마 압제에 의해 고통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거침없는 사랑과 환대로 역사를 전복시키신 분 아닌가요?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수많은 책과 매스컴에서는 진짜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은 자기 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환대를 베푸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혁명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환대를 깨닫고 타인을 향해 자기 삶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저에겐 지난 1년간 레미제라블 라디오와 함께 걸어온 여정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자기 혁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단다. 장발장의 이 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라디오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환대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매달 첫째 날마다 사막에 뜨는 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진행의 김효경, 글 박미선, 음악 고우리, 감독 강세진, 스텝의 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방 한 조각에 시궁창에 빠져 석방된 죄수 세상 낙인에 날 위한 집은 없었다.